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마음을 다해서 잘해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이 나를 슬슬 무시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때 말이죠. 처음에는 내가 너무 예민한가 싶어서 넘어가는데 자꾸만 선을 넘는 말과 행동이 이어지면 정말 속상하고 화가 나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 자존감까지 떨어지기도 합니다. 왠지 모르게 나 자신이 초라해지는 기분이 들고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조심스러워지기도 하죠. 마치 내 안에 있던 빛이 조금씩 사라지는 듯한 느낌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잘해주면 슬슬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그들의 태도를 예의 바르게 되돌릴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더 이상 불필요한 감정, 소모 없이 당당하게 나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또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혜를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 중요한 주제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 볼까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시당한다고 느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내가 혹시 만만하게 보이나? 하는 걸 겁니다. 이 질문은 우리의 마음을 꽤나 아프게 하는 질문이죠. 그런데 만만하게 보인다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내가 착해서? 아니면 거절을 잘 못해서? 혹은 나 자신이 뭔가 부족해서? 사실 무시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들여다보면 그 문제가 나 자신에게만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한 복잡한 심리적 요인들이 작용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첫째,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하는 강한 욕구가 있습니다. 남을 깎아내리고 비하하고 때로는 조롱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거죠. 마치 자신이 더 힘이 세거나 지위가 높다는 것을 과시하려는 듯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타인을 무시함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확인하고 타인을 통제하려 합니다. 상대를 낮추어 위계를 만들고 자신의 지위를 확인하려는 심리인 거죠. 그들에게 당신은 그저 자신의 우월감을 증명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내면에 있는 불안정감이나 낮은 자존감을 감추기 위한 방어기제일 수도 있습니다. 둘째, 의외로 열등감이 심한 사람들도 남을 무시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자신이 초라해지는 느낌을 피하고자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거죠. 특히 자신보다 뛰어나거나 주목받는 사람을 깎아내리면서 자신의 초라함을 가리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빛을 끄트려야 자신이 더 밝아 보인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이러한 행동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못하고 외부로 표출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남을 무시함으로써 잠시나마 자신보다 우위에 있다고 느끼고 싶어 합니다. 셋째, 어떤 경우에는 집단 내에서 자신의 위치를 강화하려는 시도일 수도 있습니다. 특정인을 희생양 삼아 무시하고 괴롭힘으로써 자신의 그룹의 위치를 높이려는 비뚤어진 심리인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종종 약한 고리를 찾아내 공격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집단 내 입지를 굳히려 합니다. 이는 매우 비겁하고 비윤리적인 행동이지만 현실에서 흔히 목격할 수 있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심리적 배경을 깊이 이해하면 우리가 당하는 무시가 단순히 우리의 문제만이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한 문제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먼저 스스로를 탓하거나 내가 부족해서 당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문제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깨달음만으로도 우리는 감정적으로 한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복잡한 심리를 가진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제가 몇 가지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바로 감정 조절입니다. 무시당했을 때 가장 먼저 드는 감정은 아마도 분노와 함께 오는 깊은 서운함일 겁니다. 때로는 억울함이나 좌절감에 휩싸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러한 감정에 휘둘려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는 이성적인 판단이 어렵고 자칫 후회할 만한 말이나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홧김에 내뱉은 말이 오히려 나에게 독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니 무시당했다는 느낌이 들면 일단 잠시 멈추고 심호흡을 하세요. 내가 지금 화가 나는구나. 정말 서운하구나.
억울하구나 하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되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마치 한 발짝 떨어져서 내 감정을 관찰하듯이 말입니다. 잠시 자리를 피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산책을 하는 등 자신만의 방법으로 감정을 안정시키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에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는 활동들을 미리 찾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이 어느 정도 진정된 후에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상대방의 행동이 정말 의도적인 무시였는지, 아니면 오해의 소지가 있었는지, 혹은 상대방이 처한 특정 상황 때문에 일어난 일인지 등 다양한 관점에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거죠. 때로는 상대방이 악의 없이 별다른 의도 없이 한 말이나 행동이 우리에게는 큰 상처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만약 모든 정황을 고려했을 때 의도적인 무시였다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단호하지만 침착한 태도로 대응하기입니다.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바로 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격앙되거나 흥분된 상태가 아니라 최대한 침착하고 이성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무례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그것을 단순히 참고 넘어가거나 애써 웃어넘기지 말고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하신 말씀은 저에게 꽤나 불쾌합니다. 또는 그런 식의 대화 방식은 제가 원하지 않습니다. 존중하는 태도로 이야기해 주셨으면 합니다와 같이 자신의 감정과 입장을 분명하고 솔직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공격적인 어조나 비난하는 듯한 말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을 자극하여 불필요한 싸움을 일으키기보다는 당신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더 이상의 무례함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임을 명확히 보여줘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당신의 분명한 표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선을 넘는다면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않는 것도 강력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라고 말하고 자리를 뜨거나 대화를 중단하는 등의 행동으로 자신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호하면서도 침착한 태도는 상대방에게 당신이 결코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앞으로도 자신을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이는 자신을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기술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상황에 따른 적절한 무시, 즉 전략적 거리두기입니다. 모든 무시하는 행동에 일일이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직장이나 학교처럼 우리가 피하기 어려운 관계에서는 전략적으로 무시하는 것이 때로는 가장 현명한 대처가 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고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말만 간결하게 하고 더 이상의 깊은 관계를 발전시키려 노력하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 상대방이 당신의 말을 자꾸 끊거나 의견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면 그 사람과의 대화 시간을 의도적으로 최소화하세요. 업무상 필요한 대화는 최대한 짧고 핵심적으로 진행하고 사적인 대화나 감정적인 교류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당신을 험담하거나 뒷말을 할 때 그것을 일일이 신경 쓰고 해명하려 들기보다는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구나,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흘려듣는 연습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잘 보일 필요는 없으며 모든 사람의 근거 없는 평가에 귀 기울일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쏟는 것이 훨씬 생산적이고 당신의 행복에 기여할 것입니다. 물론 이런 무시가 당신의 업무나 학업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라면 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경미한 수준의 무시는 때로는 가장 효과적이고 현명한 대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투명 인간처럼 대하는 것이죠. 네 번째 방법은 자신에게 집중하고 내면의 자신감 키우기입니다.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들이 당신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거의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그들에게 초점을 맞추거나 그들의 말 한마디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오롯이 자신의 행복과 성장에 집중하는 것이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자신의 강점을 개발하며 내면의 자신감을 꾸준히 강화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는 단기적인 노력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이어나가야 할 중요한 과정입니다. 취미 생활을 시작하거나 규칙적인 운동을 하거나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배우는 등 자신을 발전시키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몰두해 보세요.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당당하며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이면 무시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당신을 흔들 수 없게 됩니다. 오히려 당신의 변화된 모습에 놀라거나 당신을 함부로 대하기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행복과 성장은 그 어떤 비난이나 무시보다 강력한 방패가 되어줄 겁니다.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외부의 부정적인 시선은 더 이상 당신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존중하고 가치 있게 생각할 때 다른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당신을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관계의 기본 원리입니다. 5번째 방법은 관계를 재정비하는 용기입니다. 만약 위에서 언급한 모든 방법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계속해서 당신을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를 깊이 있게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관계를 무조건적으로 유지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을 계속해서 힘들게 하고 소중한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드는 관계는 당신의 삶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썩은 과일이 다른 과일에도 영향을 미치듯이 당신의 다른 건강한 관계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관계에서는 과감하게 벗어나거나 적절한 거리를 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친구 관계든 직장 동료 관계든 심지어 가족 관계든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가족 관계는 좀 더 복잡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하지 못한 관계는 제고해야 합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 존중하고 서로를 지지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관계여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당신을 계속해서 무시하고 건강하게 소통하지 못한다면 그 관계는 당신에게 해로울 뿐입니다. 이런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 자신을 존중하고 당신의 행복을 위한 가장 큰 선물일 수 있습니다.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기 어렵다면 그 사람과의 거리를 두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연락 횟수를 줄이고 함께하는 시간을 최소화하며 점진적으로 관계를 멀리하는 거죠. 당신의 삶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을 정리하는 것은 당신의 정신, 건강과 행복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시간을 살아가며 그 시간을 누구와 함께 보낼지는 온전히 우리의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바로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나만의 원칙 세우기입니다. 흔히 우리는 착한 사람 콤플렉스 때문에 거절을 어려워하고 남의 부탁을 들어주다가 나도 모르게 선을 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거절의 기술을 능숙하게 익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거절하기 어려울 때는 즉답을 피하고 생각해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또는 지금 바로 결정하기는 어렵네요. 시간을 좀 가지고 검토해봐야겠어요 라고 말하며 시간을 버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미리 자신만의 명확한 거절 원칙을 정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개인적인 돈 거래는 어떤 경우에도 하지 않는다. 내 휴식 시간에는 업무 관련 연락을 받지 않는다. 나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의 부탁은 들어주지 않는다 등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이 원칙을 상대방에게도 필요하다면 명확히 알리고 모든 상황에서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관성은 당신의 원칙을 상대방에게 각인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선량함의 원칙과 경계를 세워 자신을 힘들게 하거나 불필요하게 휘둘리게 만드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착하지만 단호하게 행동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만만하게 보이지 않으면서도 주위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핵심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관계를 맺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사람들도 분명 존재할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의 행동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당당하게 자신을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근거 없는 무시에 상처받지 않고 건강하고 행복하며 평화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함께 큰 용기와 깨달음이 되었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당신의 솔직한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모여 더 건강한 관계 문화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삶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고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철학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